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3부 얘기를 그대로 이어가 볼게요. 아까 이 반기문 총장 충청권 대망론 왜 충북 청주에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갔느냐 이 얘기 해석이 두 분이 약간 다르셨는데 이 자꾸 사례가 많이 나오면 음모 가설이 점점 이제 팩트로 가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내일 모레 또 공교롭게도 충북을 방문하는데 왜 가는 건가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네. 미리 제 입장을 네. 분명히 하죠. 캐톨릭 신자가 성당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그런 선이야기야말로 귀중한 거죠. 무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오해받을까봐 안 갈 수도 있다? 저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밥 먹는 것도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선은 앞으로도 1년 7개월 정도가 남아있고 작은 점들이 모여서 어떤 선의 궤적을 만들어가는지를 나중에 복귀할 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그때 찍힌 점 하나 가지고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정치 과잉 또는 좀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네. 박원순 시장도 나름대로 필요한 일정 소화하러 가는 거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가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 2주기 때 갔더니 네네 맞아요. 서울시장 자격으로 아니고 그냥 개인 자격으로 왔더군요. 네네. 왜냐하면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관련 따로 세월호 추모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참석하고 가는 걸 봤어요. 네네. 그럼 그것도 뭐 특별히 의미 부여를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많겠죠. 만약에 출마가 임박해서 어디를 가고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맥을 짚어서 우리가 조곤조곤 얘기해봐야겠지만 이번에는 이런 것들은 좀 과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월요일 날 이 국회 20대 국회 개원은 아니고 임기 첫날 뭐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여당 의원 인터뷰해 보니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또 이제 야당 의원들은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진도 팽목항에 전날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각자 정치적 의미 부여가 다른 거죠. 이거 한마디만. 아까 뭐 반기문 총장이 안동에 갔을 때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뭐 제왕의 나무였다. 이거는 만약에 그날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이 그 대목만 우리 저 최영일 앵커의 그 말씀만 들으셨다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보충을 해주자면 주목을 심었는데 그 주목을 보고 덕담이라고 한 게 안동 하회마을의 그 종갓집 어른이 유씨 풍산 유씨 서해 유성룡의 손자 종갓집 어른이 저 주목이 뭐 나무 중에서는 제왕이라고도 꼽히죠. 이렇게 덕담으로 한마디 한 거였으니까. 제왕나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언론들은 제목을 짧게 압축하다 보니까 뭐 반기문이 큰 뜻을 품고 대통령 되려고 제왕나무를 가서 심었나 보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하나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언론이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목 씹은 대권 주자가 한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수는 되게 주목을 합니다. 소 국장님께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6월 3일 충북 방문은 큰 의미는 없다. 아니 저는 이강민 평론가와 조금 다른 것이요. 이미 그 대권 레이스가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라든지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지금 열심히 여러 군데를 다니고 강연도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적극적인 느낌이 들죠.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야권의 지형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각축전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과도한 의미 부여를 자꾸 하면 그렇지만 어쨌건 이런 행보 하나하나를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또 안 보고 뭐 갈 수도 있는 거지. 또 이렇게 보면 또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어쨌건 박원순 시장이 호남을 넘어서 이제 충청도 이런 쪽에 간 거고 아마 앞으로도 여러 군데 강연 이런 것을 강원도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 적극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이 개인 행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5.18의 야권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뭐 광주, 망월동에 모인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혹은 또 뭐 세월호 2주기, 3주기 되는 이제 날이 되면 진도 팽목항에 모인다. 이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뭔가
이 행사나 특별히 기념하는 날이 아닌데 네. 개인 스케줄이 이렇게 겹치면 그렇죠. 뭔가 좀 자꾸 이제 의미부여를 하게 되니까. 박 시장은 차라리 네. 저 구의역 스크린도어 19살 네네. 김모 소년의 사망 이런 거 뒷수습 마무리 이런 거 훨씬 열심히 하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권은 이 대권 잠룡 얘기를 지금 반기문 총장 얘기로 다 소진을 했는데 네. 그래도 한 분 정도 새누리당 소속이 현재는 아닙니다. 자, 무소속 유승민 의원 말이죠.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네. 센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냥 내자로 이야기를 하면 보수혁명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최영일 랭크가 아주 뭐 한마디로 잘 집약해 주셨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작심한 정치적 네. 발언이자 자신의 비전과 네. 보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 그리고 기자들한테 나는 지금 복당을 기다리고 있다. 다면도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칼날을 가진 네네. 한꺼번에 마음껏 휘두르고 선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리고 2030들에게 어떤 메시지도 분명히 줬고요. 네. 자신의 정치적 진로와 현 정권의 문제점 그러면서 5.16 쿠데타라고 분명히 아주 짧고 분명하게 역사 규정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냈다. 그리고 분명한 각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탄압을 받을수록 자신의 정치적 슈퍼 헤비급으로 올라갔고 탄압이나 뭘 이런 걸 받을수록 자신의 정치적 근육이 강해졌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 쪽에서 별로 탄압을 안 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거나 무소속 공간에 네. 혼자 오래 남아 있으면 기억에서 잊혀지고 자신의 왜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없어진다면서요. 아, 그렇군요. 정치적 근육도 많이 없어질 텐데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나 유승민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와의 어떤 식의 관계나 게임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히 했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였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소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승민 의원의 지금 뭐 복당 문제를 두고 이러저러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복당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유승민 의원은 지금까지 뭐 국민의당 포함해서 정의화 의장이 또 추진한 결사체 등등 네. 많은 제안을 받았지만 어쨌건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서 새누리당을 개혁함으로써 보수의 개혁을 이뤄내겠다. 이 네. 일관성을 계속 갖고 가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지난 31일 날 강연에서 굉장히 센 경제 개혁에 대한 소신 그리고 이제 민주를 넘어선 어떤 공화주의의 실현이 필요하다. 네. 이러한 얘기들을 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은 결국 이제 어떤 철학이 있는 보수 그리고 중도 이 합리적인 보수들의 대표주자로서 내가 좀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결국 앞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유승민으로 상징되는 그 큰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 국면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유의미한 키워드를 꺼내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미국은 보수, 진보, 뭐 양당이 굳이 얘기하면 공화당, 민주당 해서 이제 어찌 보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공화국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또 민주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모크라시는 지금 야당이 이름으로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공화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공화의 가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밌는 키워드를 내세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헌법 1조 2항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걸로부터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랬죠. 이 파장 자체가. 네,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도 있었고 또 하나 격차 해소의 문제. 그다음에 새누리당 이퀄 보수 이퀄 재벌이나 대기업들 기득권층만 보호하거나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게 아니다. 네. 거기서 건강한 보수를 찾자. 이게 뭐 굉장히 본인의 정체성과 동시에 앞으로도 저는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오리라고. 왜냐하면 네. 최근 몇몇 억울한 죽음들을 보는 2030 세대들의 자발적이고도 어마어마한 추모의 거대한 파도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 사람답다는 것 이런 걸로 집약된다면 유 의원의 이번 성대 강연은 상당한 잠재적 영향력이 클 것이다. 네. 그런데 그런 이제 이 보수혁명에 대한 이번 강연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 친박계는 좀 떨떠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소 국장님 단정적으로 복당은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복당 쉽습니까? 저는 복당 잘 안 시킬 것 같아요. 네.
청와대하고 교감이거나 대통령이 뭐 암묵적인 사인이거나 동의를 해줘야 하지 한석 지금 늘어나고 안 하고 별 문제는 없는데 네. 유승민을 복당했을 경우에 물론 유승민 의원이 현재 단기 필마이긴 합니다만 무소속으로 밖에 방치되다시피 나가 있는 것과 네. 새누리 당적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꽤 의미가 다른데 그래서 좀 애를 매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친박계나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복당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해도 흐름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복당된다. 의외로 빨리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이른바 수구 보수. 수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저는 이 수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보수 세력이건 진보 세력이건 간에 변화하면 보수 세력인 보수에서 변화하면 진정한 보수가 되는 거. 네. 변화하지 않으면 수구 보수가 되는 네. 거거든요.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구 진보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변화의 여부인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향은 이것이 큰 텐트라고 어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어떤 노선이 조금 더 다양화해져야 되고 거기에서 이른바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흐름 변화를 해야 된다. 보수도 이러한 흐름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은 한 3,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이슈가 이제 절반한 거예요. 사실은 원고상으로는.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자, 지금 여야가요. 이 20대 국회 시작하고 사실 총선 참패한 직후에는 국회의장 예. 그냥 저 제1당이 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가 새누리당 안에서도 흘러나왔는데 예. 지금 다시 대치 국면이에요. 도로 대치 국면. 그저께 한 이틀, 만 이틀도 채 안 됐죠. 지금 오늘 수요일 다 갔으니까 예. 목금 새누리당. 중에 여야 3당 합의가 안 되면 네. 지금 현충일 지나고 다음 주 6월 7일 화요일에 이게 원구성이 끝나서 그게 법적 시한인데 개원하기가 쉽지 않죠? 못 지킬 가능성이 현재는 꽤 있어 보여요. 그 연휴 사이에 무슨 드라마틱한 합의가 이끌어지지 네네. 않는다면. 그런데 국회의장은 정말 새누리당이 거의 그냥 그래요. 일당인 더민주당이 하세요. 이렇게 쭉 오다가 네. 불과 한 40시간 전쯤에 갑자기 협상 자세가 좀 바뀐 건 사실이죠. 네네. 그거 꼭 왜 우리가 줘야 되느냐. 한석 차이 2당인데 집권 여당이 맞는 게 관행이다. 네네. 그래서 뭐 옛날 얘기도 했는데 옛날에도 여소야대 때 여당 당시 보수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하긴 했지만 그때는 일당의 지위는 민정당 때 유지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의석수로 봤을 때. 예, 네네. 의석수로. 되게 크게 정치적으로는 참패했지만 숫자상으로는 일당이었기 때문에 그때 국회의장을 배출했고 네. 그때 또 집권당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갑자기 국회의장 문제로 확 틀어버리니까 네. 그동안 해오던 얘기가 꼬여가지고 지금은 중요 상임위원장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갖고 그것을 얘기해야 할 시점인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 네. 그러면서 6월 7일 법적 시한 내에 원 구성 개원은 됐지만 지금 네. 아직 구성이 안 되고 그렇죠. 그거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자꾸 뭐 그 소소한 얘기들이 뭐 자꾸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면은 또 국민 시민들께서는 혀를 끌끌끌 차면서 하는 짓들이 그러면 이러실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소 국장님 어떻게 푸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원래 지난번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여야 네.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번에 개원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약속인 이 개원 만약에 법정 시한 자체를 또 어기게 됐을 경우에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떨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를 떠나서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정말 그 문제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우리도 네. 개인 간에도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로 바로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는 그런 문화부터 정치권이 보여줘야 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겉으로는 이제 국회의장 관련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집권당이 맞는 게 솔리다. 반면에 이 더불어민주당은 일당이 맞는 게 솔리다.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겉으로 나타난 것은 국회의장이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상임위원장이다. 진짜 핵심은. 네네. 지금 상임위원장 이른바 청와대를 관장하는 운영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위원장. 네. 그리고 최종 법제사법. 예,
그 관문인 법사위원장 네. 이 세 개가 특히 관건인데 그것을 누가 맡느냐. 결국은 저는 거기에서의 상호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국회의장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려나가게 될 것이다. 수싸움을 위한 포석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 남자의 정치수다.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랑 나랑, 너랑 나, 나랑 너. 아이유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인간이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와 너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여와 야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여가 있으니까 야가 있는 거고요. 야가 있으니까 여가 있는 건데 함께 할 수 없다면, 이 함께 하는 것을 협치라는 어려운 말을 썼던데요. 협치를 할 수 없다면, 함께 할 수 없다면 왜 함께 존재하는 걸까요? 자, 좀 빨리 뭔가 국민들 속 시원한 협치의 결과물을 내놓고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황보화,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